베트남 하노이의 한 공연장. K-팝 공연에 열광하는 베트남 관객들로 공연장은 빈틈이 없습니다. K-팝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 K-팝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이 무르익을수록 공연장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르고 팬들의 환호성도 더욱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운 K-팝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는데요. 익숙한 얼굴,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도 자리했습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곳 하노이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순간. BTS 혹시 만났냐? BTS의 인기 한국에도 이렇게 많으냐? K-팝이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는 세계관이 되게 넓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술 같은 힘으로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이끌고 있는 K컬처의 힘. 집에 가면은 동생이 그 블랙핑크에 대해 물어보거나 이제 뭐 방탄에 대해 물어보거나 언니 한국에 사는 게 어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런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 대한민국이 이끌어가는 글로벌 문화. 그 저력과 가능성을 지금 만나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숨쉬는 나라 베트남. 인구 절반이 30대 미만일 만큼 말 그대로 젊은 국가입니다. 아시아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급속한 경제 발전과 성장 잠재력 덕에 전 세계 이목이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위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올 1월 아랍에미리트, 4월 미국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빈 순방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3대 교육국인 만큼 경제 외교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전방위적 외교 행보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국 베트남 수교 작년에 30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30주년 기념으로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베트남이 지금 대한민국의 세 번째 큰 교역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근데 일본을 제끼고 지금 세 번째 교역국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수많은 공식 일정 중 단연 눈길을 끈 건 하노이 국가대 방문이었습니다.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과 환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 하노이 국가대를 찾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세종학당 한국어 교재, 베트남 정규 한국어 교과서 등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한국어로 키워나가는 우리들의 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하고 친구의 나라가 된 지 이제 벌써 언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우리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 열기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 외국어로 채택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또 여기 다양한 교재들을 보니까 정말
서울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여기 현실과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 한국어 학생들과 통역 없이 한국어로만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베트남은 대한민국이 특별한 거예요. 정말 한국도 그렇게 어려웠던 나라이면서도 저렇게 성장을 해서 베트남과는 이제는 가족 국가구나. 사실 거의 가족 국가예요. 이런 친밀감과 소통성이 또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빛난 거죠. 가서 정말 베트남인들과 한데 어울리는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격려하고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국어 공부를 위한 그 메타버스 기반의 프로그램이 있던데, 메타버스와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국어를 쉽게 접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진출을 하기 위한 한국어를 할 때 그 분야에 필요한 한국어, 또 전문 용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학생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의 시간. 학생들도 뜨거운 환대로 윤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베트남 곳곳에서 이어진 뜨거운 환대.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선명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1등 공신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문화를 주요 요인으로 꼽습니다. 궁극적으로 효과를 얻는 것이 기존에 외교, 안보,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문화가 곁들여지면서 대한민국 위상, 국격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 그래서 문화 외교의 힘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문화가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BTS나 블랙핑크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가령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따질 거 다 따집니다. 근데 문화는 서스림 없이. 국격을 높일 만큼 힘이 있는 문화. 그렇다면 K컬처의 저력과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 저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었을 때는 네팔 사람들한테 한국에 뭐 하러 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일하러 가고 돈을 벌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흘려가고 나서 지금 이제 젊은 시대한테 한국 왜 가고 싶어요? 이러면은 K-드라마, K-팝 이렇게 답이 달라지거든요. BTS 카페가 카트만두에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열풍이죠,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BTS 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냥 그 아티스트가의 외모적인 모습이 아니라 약간 성격에 빠지는 그런 친구 같은 면을 조금 익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엄청 많이 생기고 있고 약간 한국 드라마, 약간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엄청 화제가 되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것도 이제 미국에도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짜파구리에 대한 관심이나 뭐 봉준호 감독님이 누구시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진짜 대박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정재 배우님만 보면은 156번 이런 말이 엄청 나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이끌고 있어요. K컬처는 이제 전 세계 가장 독창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음악을 포함한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연간 매출액은 약 148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컬처는 해를 거듭할수록 눈부신 성장을 보였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 역시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문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문화 콘텐츠 시장은요, 연간으로 따져서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러면 반도체의 6배입니다. 지난 5년 동안 K컬처가 대한민국 경제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37조 원, 거기에 고용 유발 효과가 약 16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어떤 방향성 이런 것까지 하면 아마 그거는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큰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화산업이 품은 거대한 잠재력. 우리에게 문화 외교는 그래서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윤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으로 넷플릭스를 방문한 것도 이런 의중이 실린 행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는 전례 없던 깜짝 대형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We're delighted to confirm our intent to invest $2.5 billion in Korean content, working with the creators for Korean series and films and unscripted shows over the next 4 years. This investment plan is twice the amount Netflix has invested in Korean market since we started there in 2016.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과감한 투자 결정. 이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오징어 게임 등등을 통해서 전 세계 가장 대한민국스러운 것이 가장 세계에 먹히는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단순히 우리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 창조의 산물을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넷플릭스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고 한국의 장기적인 투자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세계 영화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영화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총출동한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됐습니다. 파라마운트,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유수의 글로벌 콘텐츠 기업 대표들이 윤 대통령과 상호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Korea is also a major force in the TV and streaming space, with Korean dramas and other series accounting for 30% of total viewership time for all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services in Asia. How many countries want to be like Korea to emulate the success of K content and create their own industry modeled on Korea's success? I'm grateful for the great strides that your government has made to strengthen copyright laws and content protection. 미국 영화협회 기업 대표들이 한나라 대통령과 이렇게 콘텐츠 산업을 논의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코리아 마켓도 이런 싱글 월드 마켓에 당연히 편입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영화와 관련된 규제 중에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는 반드시 철폐하고 없애겠습니다. 이 문화 산업, 이 문화 영역에는 국가 간의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후 꾸준히 이어온 윤 대통령의 전방위적 문화 외교는 경제적 성과 외에도 대한민국의 창작 DNA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6개 회사의 위상이 어떠냐면요. 전 세계 영화, 그다음에 OTT 시장의 77%를 장악하고 있는 데입니다. K컬처, 무비, OTT 모든 곳에 나오는 심장의 그런 위치까지도 한국에서의 위상이 지금 떨쳐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애정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어와 K컬처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노출 빈도가 많아진 거예요. 한국이 무슨 나라인가? 한국어는 뭔가? 이제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국격 자체가 확대되고 또 한국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 82개국에 234개소의 세종학당이 설치됐고 수강생 8만여 명, 수료생도 2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거기만 해도 20개가 넘어요. 그러면 카트만두 안에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몇백 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일본을 더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거의 다 한글만 이제 가르치는 어학원들이 많아지고 있죠. K-팝이나 K-컬처가 많은 인기를 이끌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장학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국말을 배우기에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통해서 한국말을 더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어쩌면 나는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다.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건 어떠냐. 이런 추천하는 그런 인센티브들도 많아요. 대학교에서도 국가에서도. 한국어 열풍이 유독 뜨거운 나라. 베트남은 지난 2021년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정식 선정했는데요. 2019년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승인한 데 이어 2년 뒤 제1외국어로 추가 선정한 겁니다. 이제 베트남에선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한국어 교육이 실시됩니다. 제1외국어로 채택한다는 것은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베트남이 기존에 중시했던 거랑 동렬의, 동급의 대한민국 언어가 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1외국어로 채택된다는 거는 당장의 어떤 대한민국, 우리 위상이 높아졌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고 베트남과 정말 끈끈하게 경제적 교류,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가장 그 출발점, 근간이 된다는 거죠. 세종시에 살고 있는 베트남 결혼 이민 여성 응오 티르아 씨. 지난 2016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7살 난 아들을 키우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펜싱 국가대표를 하다가 저희 친구를 통해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계속 멀리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한국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세계대회에 수차례 참가했을 만큼 결혼 전 그녀는 촉망받던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오랜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지만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관심은 또 다른 꿈을 꾸게 했습니다. 남편 만나기 전에도 우리 한국 나라에 대한 또 관심 많이 했고, 한국 드라마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너무 배우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뻐서 한국 나라에도 그때 사진상으로 보면 겨울 눈도 예쁘고 별꽃도 너무 예뻤어요. 그때 그래서 진짜 관심도 많이 했고 한국 오고 싶는 마음 좀 있었어요 그때. 그런 그녀의 입가에 요즘 미소가 떠나지 않는데요. 베트남에 살고 계신 친정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잘 적응해 사는 딸을 보니 지금이야 마음이 놓이지만 결혼 당시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Thì cháu nó trước lúc 2016 cháu lấy chồng bên này thì bố mẹ bên Việt Nam là cũng rất lo lắng cho các con cái sang bên đây cuộc sống thế nào, nhưng mà từ lúc cháu điện thoại về mới lại cái thứ thì cuộc sống bên này là
응오티리아 씨도 한국 생활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의사소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좋아했던 한국 영화, 드라마 덕에 누구보다 빨리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이주 여성을 돕는 다문화 강사와 통역사로 일할 기회를 얻었고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실 한국말 잘못했어요. 네, 근데 남편이랑 같이 살다 보면 한국말을 잘 안 되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네, 한국말을 계속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응오티리아 씨는 요즘 베트남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의 연락을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받는다고 하는데요. K컬처와 한국어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관심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 K-pop,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되게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아지고 있고, 두 번째는 한국 그 풍경,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한국 풍경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꼭 여행해야 되겠다. 그 여행 가서 꼭 한국어를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 많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하고 베트남 지금 관계가 지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네, 좋은 취직도 할 수 있으니까 베트남 사람들 네, 많이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이 하노이 국가대를 방문해 한국어 학습자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응오티리아 씨는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대통령 다른 나라 갔을 때 할 일이 더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바쁠 텐데 그 시간 내서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나눠주고 어려운 것도 들어주고 감동한 거는 그 어려운 거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말 들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동한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런 마음을 있는 거 아닐 것 같아요. 전체 베트남 사람들 아마 좋게 보이고 네, 감사하는 마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더욱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은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교육원 역시 요즘 뜨거운 한국어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입학할머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 재산 기부. 기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기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강생들의 국적도 다양한데요. 나라는 달라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만큼은 국경이 없습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국적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예전은 그 몇몇 국가들에 국한되어서 유학생들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다양한 나라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한국어에 대한 학습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구 한편 작은 나라. 모든 게 생소했을 그들이 어떻게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 저는 중학생 때 한국문화유산에 대한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한국 전통문화는 아름다기가 이를 데 없어서 직접 저희 두 눈으로 한국에 와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 가져서 나중에 내가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을 것 같아. BTS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그 노래 가사와 한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국적과 피부색이 달라도 그들이 한국어에 빠진 이유는 단연 K컬처였습니다. 수강생 모두 K컬처가 좋아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한국어의 매력만큼은 각양각색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어는 형용사와 부사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는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매력 중 하나는 한국의 지방 사투리입니다. 이 작은 땅 안에서 한국인들이 다양하게 쓰는 사투리 저에게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 K컬처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연령대를 보시면요, 이거는 진짜로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수출하고 뭐 상품 몇 개 파는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갖고 가는 자기 DNA에 박히는 거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에 공산품과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K컬처의 위상과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 또한 증폭되고 있는 상황.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집니다. 한국말이라는 거 자체가 그 하나의 요소인 거죠. 그 문화를 다 알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K-팝을 통해서 한글을 좋아하게 되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를 건들게 되면은 하나씩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글로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한국에 대한 그런 애정 갖게 되는 것들도 정말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되었고 역사 공부할 수 있는 것,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제가 한글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한국 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행사가 열린 하노이 국제 컨벤션 센터. 베트남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팝을 함께 즐기며 양국의 문화 공감대 강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공연 시작 한참 전부터 K-팝 가수를 보기 위한 베트남 팬들로 공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 멤버 기현, AB6 등 K-팝 가수들이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베트남 관객들과 함께 K-팝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이 이어질수록 베트남 관객들의 열기도 한껏 고조됐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왜 열광하나 했더니 나도 보니까 막 가슴이 둥둥 뛰네. 정말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화 경계에서는 문화 영토는 전 세계적으로 넓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또 전파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따지고 보면 1호 영업사원이 되지만 1호 문화 전도사다. K컬처는 이제 우리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K컬처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만들려는 노력이 민관 분야 전반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껏 기세를 떨치고 있는 K컬처 파워. 높아진 위상은 치열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분명히 K컬처는 세계인들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것에 얼마만큼 우리가 잘 미래와 연결을 시키느냐가 2030 부산 엑스포의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이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거기에 후속적으로 부가가치 측면에서 우리 제품 같은 것들의 품질이 높아지고 그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효과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도 엑스포는 반드시 대한민국 유치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마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이 문화원에 자리한 밀다원에 함께했는데요.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부산 다방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로소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한민국도 뜨거운데 우리 부산은 더더욱 뜨겁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과 부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부산 엑스포가 성공할 때까지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밀다원은 1950년대 부산 광복동의 다방, 밀다원을 재현해 놓은 공간인데요. 당시 판매했던 커피와 제조 도구를 비롯해 그때 틀었던 LP판과 추억의 소품들이 고스란히 전시돼 있습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건 행사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제공된 커피였는데요. 다름 아닌 한국의 1등 수출 상품 믹스커피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K푸드 중 하나죠. 믹스커피의 상용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기원이 되는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커피는 한국이 원래 생겨난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또 관련된 다른 화합물도 대한민국에서 최초 개발된 건 아니고 설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이 어우러졌을 때는 한국의 것이 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배타성이 아니라 한국 포용성을 가지고 마치 커피 믹스처럼 문화의 믹스가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직접 영어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The World Expo Busan will be a cultural expo. Cultural diversity will be respected. It will be an expo where every nation can freely express its unique culture, tradition, and skill. K-팝을 필두로 전 세계 문화 산업을 선도하며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K-컬처. 특히 K-콘텐츠의 인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멘토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무한 성장이 기대되는 K-컬처. 그 쉼없는 날개짓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도 글로벌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